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가운데 30% 이상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발 과정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밖 교육 활동에 제한을 받는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생활 선불 카드가 1인당 10만 원씩 제공됩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616건을 조사합니다. 잣을 채취하던 중국인 노동자 한 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원도 6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22명이 나왔습니다. 강릉에서는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4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4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구에서 나온 확진 환자 1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원주에서 6명, 속초 5명, 태백과 속초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힘들게 데려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30%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데려오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또 잡느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선 선발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종적을 감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무려 98명. 모두 양구와 홍천 농가에 배치된 우즈베키스탄 출신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380명 가운데 우즈벡 출신이 30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무단 이탈자가 30%를 넘은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 근로했던 분들이 다수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농업 근로가 목적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검거한 무단 이탈자는 5명뿐입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을 빼버리기 때문입니다. 유심은 다 빼고 그 텔레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가 추적하는데 조금 한계가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계절 근로자분들이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유심을 꼭 지급을 하고. 강원도는 대책을 내놨는데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주거시설이나 근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92억 원이 투입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대부분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다 보니 무단 이탈의 원인이 시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애초에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일당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귀국 보정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2중, 3중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치단체 간에 배상을 물리든지 이런 조치를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지자체가 선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한 민간인 학살 사건과 의문사 등에 대해서 8번째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616건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영동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노태우 정부 당시 발생했던 의문사 사건 등 8차 조사 개시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616건의 이번 조사 개시 사건들 가운데 603건이 6.25 전쟁 전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8차 조사 개시 사건에는 영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성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이 한 건 포함됐습니다. 강릉 사범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전석호 씨의 아버지는 1950년 10월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고향인 고성으로 돌아왔다가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한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현재의 간성읍 흘리 인근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씨는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좌익으로 몰려 희생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그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최선으로 다해서 우리 가족의 그 한을 좀 풀어줬으면. 진어인은 또 1950년 7, 8월경 원주에서 인민군에 의해 납치된 뒤 실종된 장모 씨의 아들이 신청한 사건과 1951년 초 영월에서 우익들에 의해 할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이 빨갱이로 몰려 살해당한 임모 씨가 신청한 사건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 지역 여러분들께서는 용기 내서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9,589건으로 이 가운데 강원도에선 0.3%에 불과한 30건이 접수됐을 뿐입니다. 억울하고 조사가 필요한 각종 사건들의 신청 접수는 내년 12월 9일까지 서울의 진실화해위원회나 강원도, 도내 각 시군 청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제의 한 야산에서 잣을 채취하던 중국인 노동자 한 명이 어제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압전선에 감전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아찔한 환경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 상남면에 위치한 한 국유림. 산 정상부에는 잣나무가 무성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꼼꼼히 살핍니다. 3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나무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잣송이를 따기 위해 나무에 매달려 장대를 흔들다가 고압전선을 건드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잣 채취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는 이렇게 커다란 송전탑이 있고 위쪽으로는 특고압 전선이 있어 위험한 환경입니다. 잣 수확기를 맞아 산에는 중국 국적 노동자 3명이 투입됐습니다. 사정만 했어요. 왜 안 해요? 왜? 밑에. 아, 밑에. 밑에서 하라고? 그 사람 환자 왔어요. 작업을 하려면 맨몸으로 나무를 올라가야 하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지기 쉬워 추락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작은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 동네에서도 같이 따는 동료를 3명이나 잃었어요. 채취 장소는 대부분 등산로조차 없는 깊은 산속이라 사고가 나도 구조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구조 환경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구조 장비도 활용하기가 좀 쉽지 않고 고압 전선으로 인해서 헬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 잣송이를 따다 일어난 사고는 최근 5년간 30건. 지난 2016년에도 2명이 추락하고 1명이 감전돼 숨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안에서도 상당수 군 지역은 아예 노인복지관이 없는데요. 노인복지관에서도 도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댄스 강사의 흥겨운 지휘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움직임도 경쾌해집니다. 또 다른 교실의 어르신들은 필목을 이용해 색색깔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원주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처럼 매일 시간마다 빽빽하게 들어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여가와 교육 등 인생 이모작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그 초점이 맞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신세대 노년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할 때는 더 많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지역의 노인들이 이처럼 노인복지관의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광역시도의 노인복지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원도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이 8곳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를 상주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어 복지와 관련해 경로당이나 노인교실보다 훨씬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노인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 정작 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노인복지관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든지 기능 같은 것들이 없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은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 법에 명시된 면적도 맞추기 어렵고 규모는 갖췄더라도 상주 인력으로 최소한 7명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억 원의 운영비를 매년 감당해야 합니다. 영월처럼 LH의 노인복지 여가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운영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 뒤에는 어차피 다시 지자체 몫입니다. 공비로만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일단 원지역은 이용은 어렵죠. 사실 한 몇 개면 몇 개 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노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이른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농촌이 오히려 노인 복지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 노인복지관 기준을 완화하거나 인구 5만 이하 군단위 자치단체에는 예외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짓고 운영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2학년도) 일반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오늘 오후 7시 기준 도내 대학 9곳 가운데 5곳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한 카톨릭 관동대와 상지대의 경쟁률은 각각 3.21대 1과 2.66대 1로 내려갔습니다. 한림대는 3.82대 1, 강릉원주대는 4.34대 1, 한라대는 2.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원대는 6.52대 1, 춘천교대는 7.31대 1, 경동대 7대 1, 연세대 미래캠퍼스 11.33대 1로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자인 박진 국회의원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살기 좋은 강원도, 찾아오고 싶은 강원도로 만들어야겠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자리를 없앤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후에는 원주 횡성 영월의 당협위원회를 순회하며 핵심 당직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밖 교육 활동에 제한을 받는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문화생활 선불 카드가 제공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와 슬기로운 문화생활 카드 제작 지원 협약을 맺고 10월 말까지 학생들에게 보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특수학교 전체 학생 14만 9,600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도서와 영화, 공연 등 문화와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 4,500곳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 화재 예방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소방본부는 오는 17일부터 23일 사이 소방 인력 10,000명과 펌프차, 구급차 등 소방장비 760대를 동원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연휴 기간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명절 음식 준비 과정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영유아, 소아 15만 명과 임신부 7천 명, 만 65세 이상 33만 명 등 49만 명입니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접종받아 2회 접종이 필요한 영유아와 임신부가 대상입니다. 독감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소아는 10월 14일,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은 독감 백신도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콜센터 1339나 코로나19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